고등학교 2학년 수원 교과서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단원이 등장합니다. 이 단원에서 로그라는 개념이 소개되죠. 교과서 27페이지에서는 로그의 정의, 용어, 성질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조그맣게 수학자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존 네이피어는 로그를 발견하고 로그표를 발간하였다. 존 네이피어는 어떻게 로그를 발명하였고 왜 로그표를 만들었을까? 로그표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1614년) 하나의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의 등장으로 당시 수학계 과학계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수학자들로부터 엄청난 찬양을 불러왔고 옥스퍼드의 대학의 교수이자 당대의 저유명한 수학자였던 헨리 브릭스는 직접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와 저자의 집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며 로그에 대한 찬사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공학도, 물리학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라플라스 변환을 발견한 프랑스 왕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 후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그의 놀라운 규칙 메르세페 로간스모럼 캐노니스타 디스크립시오의 저자 존 네이피어 67년 그의 인생 중 4분의 1인 약 20년 그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로그표를 만드는 것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표 하나 만드는 데만 장장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쓰도록 만들었을까요? (17세기) 서양에서는 천문학과 항해술이 폭발하듯이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문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은 곧 농사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은 천체들의 공전 주기, 궤도, 태양과의 거리 등을 구하기 위해 100만, 1000만 단위의 수들을 곱하고 나누고를 반복하는 의미 있지만 힘든 과정들을 계속 되풀이하였습니다. 계산만 잘 한다면 모르죠. 만약 숫자가 틀리기라도 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하나만 틀린 것인지 하나 이상을 틀린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기에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쉽게 곱셈을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악착같이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16세기 후반 삼각함수를 이용한 곱셈 방법이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각곱셈법. 비티히와 클라비우스 등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방법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57.36 곱하기 292.4라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0.5736 곱하기 0.2924 그리고 뒤에 10의 5승을 뒤에 곱해주면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삼각함수표를 잘 찾아봐서 코사인 55도와 코사인 73도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삼각곱셈법을 이용해서 코사인 55도 곱하기 코사인 73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차근차근 계산해 준다면 어렵지 않게 0.1677 곱하기 10의 5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곱셈법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곱근. 루트 2라는 것은 무언가를 제곱했었을 때 2가 나오게 하는 값, 그 x를 루트 2라고 표현합니다. 루트 57.36 곱하기 292.4는 루트 0.1677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무언가를 제곱했었을 때
0.1677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이 x의 값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제곱이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세제곱했었을 때 0.5736이 나오고 0.2924가 나오게 하는 그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제곱이면 다행이죠. 12제곱근이면 무언가를 12승해서 0.5636이 나오게 하는 x란 과연 무엇일까?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존 네이피어는 삼각 곱셈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곱셈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그를 이용한 곱셈법이죠. 바로 이 그림이 그가 정의한 로그, 즉 로가리즘이라는 개념을 담은 그림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한번 심플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길이가 1000만, 즉 10의 7승으로 고정된 선분 AB와 반직선 CD가 있습니다. 왜 하필 10의 7승이지? 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에서는 거리의 단위가 10의 7승이기 때문에, 즉 1000만 단위의 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제 점 AC에서 각각 점 P, Q가 동시에 속도 1로 출발하여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P의 속도는 PB의 길이와 비례하고요. 점 Q의 속도는 속도 1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 네이피어는 PB의 길이 A에 대하여 CQ의 길이 X를 A의 로그가 된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선분 AB와 길이가 무한한 반직선 CD, 위의 점 PQ, PB의 길이 A만큼 P의 속도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Q는 항상 속도 1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P는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되어 어느 순간 Q가 P를 앞서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겠죠. 빠르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천천히 그림을 한번 보시자면, 처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에는 P의 속도는 약 1000만에 가까운 속도가 되고 Q의 속도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P의 속도가 약 100만이 되었을 때, 그리고 더 길이가 A가 줄어들게 되어 P의 속도가 0.1이 되는 시점이 오겠죠. 하지만 그때 Q의 속도는 1로 일정하게 됩니다. P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Q가 P보다 속도가 더 월등히 큰 시점이 오게 되겠죠. P는 B에 절대로 닿을 수가 없고 Q가 먼저 D에 도착하게 됩니다. 점 Q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점 Q가 1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속도가 1로서 일정한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1만큼 지났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1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C에서부터 총 길이 2가 되는 것이고 2가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그 A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은 속도가 1로서 일정하고 시간이 로그 A만큼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점 PQ가 처음 속도 1로 출발을 하게 되고
PB의 길이가 A일 때 CQ의 길이는 로그 A가 되고 점 P의 속도는 PB 길이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처음 속도 1에서 PB의 길이 A만큼을 곱해준 1 곱하기 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점 P의 처음 속도가 A라고 생각을 하고 점 Q가 이제는 로그 B만큼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로그 B만큼 움직였다라는 것은 로그 B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고 점 P는 로그 B 시간만큼 점점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점 Q가 로그 A만큼 움직였을 때에는 로그 A만큼의 시간이 흐른 상태이고 그때 점 P의 속도는 처음 속도 1에서 A만큼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A가 되었듯이 로그 B만큼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 P의 속도는 처음 속도 A에서 B만큼만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 즉 AB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 PQ가 운동을 하고 PB의 길이 A, Q는 로그 A만큼 이동을 하고 다시 Q가 로그 B만큼 이동했었을 때는 P의 속도는 AB가 되고 PB의 길이는 AB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CQ의 길이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로그 AB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떼오면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된다. P가 A만큼, Q가 로그 A만큼, 그리고 다시 한번 Q가 로그 A만큼 이동하게 된다면 PB의 길이는 A제곱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CQ의 길이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A, 2 로그 A가 되고 이것은 로그 A 제곱과 같습니다. 로그 A 제곱은 2 로그 A가 되죠. 로그 A 세제곱은 3 로그 A, 4제곱은 5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렇다면 로그 A의 2분의 1승은 2분의 1 로그 A, 3분의 1승은 3분의 1 로그 A, 12분의 1승도 똑같게 되겠죠. 이것의 식은 네이피어가 정의한 로가리즘으로부터 파생된 로그의 성질입니다. 저는 네이피어가 로가리즘을 정의하고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하여서 로그표를 1000만자리까지 만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선분 AB 길이가 10의 7승입니다. 여기서 P가 1만큼만 이동을 하게 되고 PB의 길이는 P1이 됩니다. 그렇다면 CQ의 길이는 로그 P1이 되겠죠. 이 P1은 10의 7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길이가 1이라고 한번 간단히 해보죠. 앞선 경우와 똑같은 비율을 가지려면 P는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움직이고 로그 P1만큼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P1은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AB의 길이가 1이고 PB의 길이가 P1일 때 CQ의 길이 로그 P1, 그리고 Q가 다시 한 번 더 로그 P1만큼 이동을 하면 PB의 길이는 P2, 얘는 P1의 제곱과 같게 됩니다. 로그 P2는 2 로그 P1이 되고 이는 로그 P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로그 P2는 로그 P1의 제곱이므로
P2는 P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가 C로부터 로그 P1만큼 다시 또 로그 P1만큼 로그 P1만큼 3번을 움직이면 이는 3 로그 P1이 되고 이 값은 로그 P3 즉 로그 P1의 세제곱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P3는 P1의 세제곱과 같죠. 4제곱, 5제곱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것이고 P의 n은 P1의 n승이 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1은 1-10의 -7승이었고 여기서 10의 7승을 다시 곱해줍니다. 우리가 10의 7승 길이였던 선분 A, B를 1이라고 생각하고 이 식을 지금 도출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10의 7승을 곱함으로써 원래 네이피어가 정의했던 로가리즘을 만족한 P의 n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10의 7승을 1이라고 생각했는데 1을 다시 10의 7승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n을 라지 n으로 바꿔주고 n승을 라지 l승으로 바꿔줍니다. 양변을 10의 7승으로 나눠주고 이 지수식을 라지 L은 로그 1-10의 -7승의 10의 7승분의 라지 n이 된다 라는 로그의 형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 로그의 밑 1-10의 -7승 굉장히 보기가 싫죠. 그래서 네이피어의 앞 글자 NAP를 따서 넵이라고 간단하게 해주고요. 이 로그의 진수 10의 7승분의 라지 n을 그냥 라지 n이라고 간단히 해줘서 라지 L은 로그 NAP의 라지 n이 된다 라고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곱셈을 한번 직접 해보실까요? 네이피어의 로그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곱셈 법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루트 100만 곱하기 50만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값은 루트 10의 6승 곱하기 5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할 수 있고 밑을 네이피어로 하는 로그를 취해줍니다. 이 루트는 로그의 2분의 1의 개수가 되고 로그 합 성질에 의하여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됩니다. 네이피어는 밑이 1-10의 -7승으로 바뀌게 되고 진수 또한 분모의 10의 7승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값들에 대한 값을 바꿔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은 2600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로그 네이피어 루트 10의 6승 곱하기 5 곱하기 10의 5승은 26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 진수에 있는 값이 1710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네이피어가 고안한 로가리즘을 이용하여 복잡한 수의 곱셈 그리고 제곱근까지도 문제없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으신가요? 로그 네이피어의 10의 6승은 23025849라는 값, 로그 네이피어의 5 곱하기 10의 5승은 29957321이라는 값, 로그 네이피어의 x는 26491585라는 값, x는 77,106이 된다. 이 x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L은 로그 네이피어의 라지 N, L은 로그 1-10의 -7승의 10의 7승분의 라지 N, N은 10의 7승 곱하기 1-10의 -7승의 라지 L승. 이 L승의 1부터 1000만까지 하나하나, 즉 1000만까지 싹 다 쓰고 그에 대응하는 N의 값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해서 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내놓아야만이 비로소 이 로그 곱셈법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부터 1000만의 수가 잘 안 와닿으신다고요? 네이피어가 로그표 만드는 데만 걸렸던 20년 동안 1000만 개의 숫자, 약 1000만 개죠. 그렇다면 1년에 50만 개, 하루에 1369개의 값들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해에도 연말에도 하루에 1369개의 값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적어야만이 이 1000만 개의 값들을 표로 만들 수 있고 완성된 이 상용 로그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이 곱셈법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수학자, 천문학자들의 네이피어에 대한 찬사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그들은 로가리즘이라는 개념의 기발함, 로그의 성질의 우수성 등에서도 물론 감탄했겠지만 이 1000만 개에 대응되는 수들을 일일이 계산하여 하나의 표로 만들고자 하는 일념, 굳은 결심과 의지, 포기하지 않고 20년 만에 로그표를 만들어낸 이 근성에 대한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닐까 추측되어집니다. 케플러, 뉴턴, 파스칼, 페르마, 오일러 등 수많은 천문학자,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그에게 영향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로가리즘을 이용한 곱셈법으로 1000만 단위의 곱셈, 제곱근, 세제곱근 계산을 단축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헨리 브리그스는 다시 네이피어의 집에 찾아가 1에서의 로그 값이 0이 되도록 로그의 정의를 조정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네이피어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다시 새로운 로그표를 만드는 데 힘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네이피어는 그동안 병으로 인하여 굉장히 쇠약해 있었고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로그표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브리그스가 이어받게 되고 그는 몇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10에서의 로그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로그, 오늘날의 미치 10인 상용 로그라 부르는 로그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로그가 십진법을 쓰는 인간에게 편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브리그스는 1617년에 1부터 1000까지의 로그 값을 필두로 10년 뒤에 1부터 2만 그리고 10만까지의 자연수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실은 로그표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표는 3세기 동안 역사상 가장 우수한 로그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과서 맨 뒤 그 상용 로그표가 현재까지 실려져 있죠. 존 네이피어가 표를 만들어낼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계산의 접근성, 계산의 쉬운 길을 만들고자 했던 네이피어의 그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고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는 후세를 위해 쉬운 길을 만드는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도전하고 정진하라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